자, 오늘 우리 재산세 납세무제에서 197조 의제 납세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표 3개. 예, 요 납세무제는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한 번 쉬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선 출제된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의제 납세무제 이런 말 있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의제 납세무제는 여러분 원래 우리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죠. 근데 여기 의제 납세무제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강제적으로 납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의제 납세무제입니다. 자, 우리는 원칙 항상 재산세 납세무제 찾으려면 누굴 잡아야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금을 부담하는 자인데,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주세요. 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요.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소유권은 변동되었다. 근데 그 변동에 따른 등기가 6월 1일 안 되어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소유권이 변동됐어. 그럼 변동에 따라서 뭐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 아직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은 매매 등으로 인한 경우고 2번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양가로 1번은 뭐고? 매매 등인 경우. 양가로 2번은 뭐일 때? 상속. 예. 자, 보죠. 그러면 양가로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동되었는데, 여기 밑줄 소유권이 변동되었대. 왜 변동됐대? 매매 등의 사유로. 근데 여기 적어놓으세요. 문제는 그 변동에 따라 뭐가 안 됐다고 여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자, 양가로 2번 같이 먼저 볼게요. 양가로 2번 같이 봐요. 양가로 2번은 뭐라 해서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런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 여러분?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됐죠. 감 잡으셨어요? 예, 감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서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 변동됐다라고 뭘 해야 되느냐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됐어. 갑이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야. 그러면 지금 갑으로부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게 여러분? 을한테 넘어왔다고. 그럼 을한테 넘어왔다는 게 뭐가 되는데?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지금 등기부상으로 누구 면으로 됐죠? 갑. 사실은 그렇죠.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을인데 등기부는 갑으로 됐다니죠. 그럼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볼 수 있어? 갑 거로 볼 수 있죠. 등기부를 보니까. 그럼 잘못하면 누가 내? 갑이 내겠죠. 그러면 이때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까? 갑이니까. 야, 그러면 갑, 네가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게 매매로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 그 얘기야. 신고를. 근데 거기 책을 보세요. 신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결론은 안 했대요. 안 했대. 그게 결론이죠. 신고를 안 해서 뭐래? 신고를 안 해서 어쨌대? 책을 봐. 거기 신고를 안 해서 어떻게 해?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랬죠. 원래 우리 누가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쩌겠냐 이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이 땅이나 누구 잡겠다? 공부상 소유자를 잡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야 시장아 이거 등기부상에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게 아니라 매매에 의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뭐로 했어야 된대? 신고를 해야 된대. 그 신고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도 없고
등기도 없고 별도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으면 과세관청은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보겠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공부상 소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얘 왜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갑은? 몰라서. 우리도 몰랐잖아. 그리고 또 다음 주면 또 우리도 몰라죠. 네, 그 법을 모르니까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그대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외웠으면 돼. 근데 요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조건을 바꿔버려, 조건을. 자, 지금 여기서 조건은 뭐였죠, 여러분? 여기서 조건은 뭐였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출제는 요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살짝 바꿔. 신고를 했대. 그럼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책에 외운 대로 뭘로 가면 돼? 공부상. 그러면 틀리는 거죠. 조건을 바꿨잖아. 그럼 이때는 바꿨으니까 신고를 했대. 그러면 신고를 했으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이제? 알죠, 과세관청이. 그러면 그때 누굴 잡는가? 사실상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고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지금? 신고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사실상이냐 공부상. 이거 구분하는 문제야, 결론은.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럼 양가리본 갔죠. 양가리본. 뭐가 게시가 됐죠? 상속이 게시가 됐죠. 근데 그에 따른 6월 1일인지 아직 뭐가 안 됐어? 등기가 안 됐죠.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해야 되는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때는 그러면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아셔야죠. 누가 거기 써져 있는데 여러분?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가장 높은 사람.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만약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마지막 히든카드 뭐야 여러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밑줄. 너 몇 살이야? 싸가지 없는 너. 예비도 없어. 그런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항상 그거잖아. 다툼 벌어지면 마지막에 너 몇 살이야? 진짜. 싸가지 없는 나. 그러면서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만다?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뭐로 하겠다? 주된 상속자라 되죠. 역시 여러분 양고리 2번도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할 수 없다. 그럼 이걸 출전 살짝 바꾸죠. 신고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하는가? 사실상이죠. 사실상. 심지어는 여기도 바꿔. 상속은 개시가 됐대. 상속 개시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상속 등기가 됐다라고 했어. 여기는 지금 등기가 안 된 걸 전제로 한 건데 만약에 그럼 상속 등기가 됐으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구야? 그러니까 상속 등기가 됐으니까 이때는 상속인 각자죠. 상속인 각자.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은 저쪽 부가징수 쪽에서 여러분 227쪽 적으시고요. 227쪽 적으시고 한번 잠깐 오실까요? 227쪽 오셨나요? 자, 227쪽에 오시면 맨 밑에 여러분 신고 의무가 있네요. 신고 의무. 1번 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하는 거죠. 그 밑에 1, 2, 3, 4 했죠? 예. 동그라미 1, 2, 3, 4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 과세기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밑줄 과세기로부터 10일이네. 그럼 지금 과세기일이 언제니까? 6월 1일. 그러면 10일이니까 언제까지야? 6월 10일 저거죠. 6월 10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를 말하는가? 과세권자. 재산세 과세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어떡하라?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그래서 1번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이나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됐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뭐가 안 됐다. 그 등기가 되지 아니했을 때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바로 1번이죠, 저기? 어? 우리 1번이 얘기했잖아. 자, 2번, 동그라미 2번. 상속이 개시됐답니다. 근데 그에 따른 뭐가 아직 안 됐다고요?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했을 때 누가? 주된 상속자가. 어떡하라? 신고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1번과 2번. 1번과 2번. 자, 3번 보죠. 사실은 누구 거다, 여러분? 종중. 근데 공부상에는 누구 묘랬대? 개인 묘랬대. 그럼 그때는 그 개인묘로 돼 있는 개인이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라고? 종중 겁니다라고 말하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자, 4번. 신탁법에 따라서 지금 누구 명의로 됐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이때 그 수탁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밑에 깜빡이 각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밑줄 신고를 안 했대. 6월 10일까지 신고를 안 했대. 이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대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세를 어떻게 하는가? 납세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가산세는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어디로 오느냐? 197조 오시 바랍니다.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197조 양가로 3번. 자,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했답니까? 개인 명의.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 거대, 여러분. 그럼 지금 공부상과 사실상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거기 나오는 3번과 4번은 특징이 뭐냐? 얘들은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 뭐가 안 됐다는 게 특징이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등기는 되어 있어. 등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그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지금 같다 다르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죠. 3번과 4번의 특징은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달리. 다만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지금 소유자가 다르다. 즉 우리 3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공부상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공부상이 누구 명의로 돼 있다? 3번 개인. 사실상 그대 누구 거대? 종중 거대 여러분. 종중 거대. 그럼 지금 같아 달라? 그럼 이 내용을 언제까지 역시 6월 10일까지 방금 봤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조건 보셔야죠. 항상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누굴 납세를 하겠다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누가?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역시 조건 바꿀 수 있는 거죠. 출전이. 신고를 했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이었어. 근데 신고를 했대 6월 10일까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종중 거다 뭐 했다고? 신고했다고. 그럼 이때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가 여러분? 바로 종중이 되겠죠 뭐. 외워야 되는가 이거? 아니죠. 상황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상황. 자, 양가로 4번.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로 4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자, 양가로 4번. 조건 잘 확인합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자. 세 놈 나왔다. 누구죠? 과세권자. 적어놨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주와 땡땡 과세권자. 과세권자인데 이때 과세권자는 여기서 왜 나왔냐? 매매 당사자로 나왔어요. 여기서 과세권자는.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니까 도자야 수자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과세권자는 도자. 팔았어. 국가 등에 팔은가. 근데 팔 때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했냐? 재산세 과세 대상 자 밑줄 연부 매매.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연부 매매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연부 매매는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분할하는데 연 단위로 납부해 분할하는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단기야 장기야? 장기 여러분. 연부 매매는 일반적 매매야 특수 매매야? 특수 매매 여러분.
2년 이상에 걸쳐 돈을 나눠주면서 분할 지급하면서 매매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일반적 매매는 없지. 그래서 이 연부매매는 주로 무슨 매매일 때야? 특수매매일 때야. 특수매매.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슨 매매다고 여러분? 연부매매. 얘는 최소 몇 년 걸려 돈 주는데 2년 이상 걸린 거죠. 자, 세 번째 갑시다. 사용권의 무상부여. 윗줄. 사용권의 무상부여. 조건 몇 가지야? 응? 지금 밑줄 친 거 몇 개 쳤어? 3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납세무가 된다 여러분? 매수 계약자. 자,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요 양거래 4번 지금 본 지문 그대로 납니다. 매수 계약자까지. 그런데 딱 한 글자 고쳐 여기서. 뭘 고쳤냐 출제는? 매수 계약자 할 때 숫자를 살짝 매도로 바꿨어. 그래놓고 찾아봐라 이거.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보면 안 보이냐? 고사장에서 보면 안 보여.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쓱 묻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얘기야. 이 조문에서 출제원이 문제를 냈을 때 어디를 건드릴 거냐.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느끼셔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양거래 4번 보면 첫째, 국가 등이라는 누가? 과세권자가 누구 여러분? 매도자야. 그래서 과세권자인 국가 등이 누구한테 팔아서? 개인이나 법인한테 매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 여러분? 연부매매죠. 연부매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무슨 매매일 것? 연부매매.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것.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금, 잔금, 완납이 몇 년 이상 걸려? 2년. 그러면 연부매매 중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명의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아, 돈을 다 받아야 명의 넘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연부매매 중 아직 2년 이상 걸치니까 지금 아직 연부금을 다 완납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명의상으로 누구 명의로 잡혀서 매도인 과세권자. 얘가 지금 누가 되는가? 공부상 소유자죠. 그런데 이때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데 이 매수 계약자한테 뭐를 부여했냐?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죠. 자, 명의가 넘어갔지만 안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않았지만 네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용하라. 그것도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매수 계약자에게 뭐가 부여됐어? 무상 사용권이 부여됐죠. 아직 명의는 넘겨받았지만 못 받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대가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지금 공부상으로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공부상으로 누구 명의로 돼 있고? 매도인인 국가 등 돼 있고. 지금 실제 사용은 누가 하고 있고? 사용은 누가 하고 있다고? 매수 계약자가 지금 사실상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그럼 원래 국가 소유 재산이니까 원래는 뭘 적용해야 되는 거냐?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과세권자가 자기한테 세금 때리지 않잖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다 뭐야? 비과세야. 근데 문제는 명의만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과세권자로 있고 실제 지금 이 재산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 매수 계약자가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함을 느껴야지. 그러니까 너 미안함을 느끼면 이때 그 미안한 대가를 뭐를 내라는 얘기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과세권자가 누구일 것? 매도자일 것. 둘째, 무슨 매매일 것? 연부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이 뭐예요, 여러분?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비록 명의상으로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국가 등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지금 6월 1일 현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니까? 매수계약자니까 매수계약자 네가 뭐 내라? 재산세는 내라 그 얘기죠.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뭐는 내라? 재산세는 내라. 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조건 몇 가지 충족해야 돼? 여기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를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는가? 매도자가 납세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매도자가 누구면 국가 등이면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 일반 법인이면 그 일반 법인이 내야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돼요? 첫째, 과세권자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이 무상구역.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으면 그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가? 매수 계약자가 뭘 내라? 재산세를 내라. 정리되셨나요? 예.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때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매도자가 누구면 국가 등이면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 일반 법인이면 그 일반 법인이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자, 3번 갑시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문제 갑시다. 자, 양들 1번. 재산세 과세기준제 밑줄 뭐라 했죠,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밑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잡았는데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몰라. 누굴 잡겠다는 얘기 여러분? 사용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여러분 동그라미. 그럼 그걸 출전에 바꿀 수 있어. 사용자를 다른 말로. 사용자를 뭘로 바꾸냐? 공부상 소유자로 살짝 바꿀 수 있어. 자, 여기는 지금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누가 나온가? 사용자가 나온가.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 기타 재산세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여기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보죠. 외국인 소유의 항공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맞고, 자 이제 밑줄 직접 사용, 지원우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 직접 사용하는 자, 가로 열고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여기까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 지워. 지금 직접 사용하는 자, 가로 열고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여기까지 지우시고. 지웠어요? 그 지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수입하는 자가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운 부분에 뭐를 적어놓으라고? 수입하는 자가.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항공기와 선박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임차하여 수입한 거야. 이거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야, 여러분? 리스한 거야, 리스. 빌려온 거야.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경선을 처음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취득을 보는 거냐? 원시 취득을 봐서 취득세도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뭐도 내라는 얘기야? 재산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야. 누가? 수입하는 자가. 그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 적용될 여지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뭐로 적어놨어? 참고로 적어놨죠. 그냥 그거 개정이 됐는데 그게 당초 안과 달리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보죠. 그 밑에 198조 재산세 과세 대상. 자,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죠, 뭐. 재산을 뭐 하고 있을 때? 소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안 뛰어? 별로 안 뛰나 보네. 재산. 자, 요 소유하는 재산인데 이때 소유하는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실물 자산이 뭐가 여러분?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인 기타로 구분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을 보시면은요,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부동산을 뭐를 말하자면 토지, 그리고 뭐야? 건축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부동산이야. 우리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야? 토지, 건축물이었어. 근데 재산세라는 보유세로 오면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다음 페이지 넘기면 200쪽에 보시면 훌륭한 그림 하나 있죠. 부동산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재산세 어떻게 과세할 거냐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상가 등의 건축물과 그 밑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토지와 건축물을 뭐 하는 거죠? 구분해야죠. 구분해서. 토지는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졌네.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여러분? 구분. 동그라미 쳐졌나요? 예,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별도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주택은 별도로 끄집어내서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자 거기 뭐라 해서 여러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몇 개로 과세한다? 하나로 과세한다. 이게 보유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은 뭐냐 그 얘기죠. 예. 일단 여러분 요 토지와 건축물은 예, 적으세요. 그냥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걸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바로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은 사실상의 모든이죠. 그것이 뭐이기만 하면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리면 묻고 묻지 않고 다 과세하는 거죠. 그 개념을 그대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토지 보시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밑줄 지적 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밑줄 하나는 물론이고 다음 페이지 그 밖에 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가 재산세. 자, 2번 건축물 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 여러분. 됐나요? 자, 주택 보죠. 근데 문제는 주택입니다. 자,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밑줄 주택법 제2조 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그랬어요.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맨날 안 배워. 이놈의 공법은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어. 주택법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맨날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책에다 써놨어. 짜증나고. 자, 거기 써놨죠? 주택법 2조 1호 주택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봐요. 여러분 자세한 건 어디서 배워? 주택법에서 배우실 텐데 제가 급해서 먼저 달아놨어. 자, 주택법 제2조는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그 1호 용어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기를 거기 나와 있네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어디에 써져 있다고요? 주택법에 적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예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여러분 특징 밑줄 칩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결국은 이거죠. 뭐 밑줄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주택으로 보겠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조건 뭐로 보겠다고요? 주택. 따라서 결론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결론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중과 대상이었던 고급 주택과 별장을 포함한다라는 걸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결론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취득세 표준세율 대상이었던 취득세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취득세에서 뭐 했던 중과세했던 뭐 여러분 고급 주택과 별장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결론. 고급주택이나 별장도 다 몰려 때리겠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꼭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주택에는 일반 주택은 물론 뭐 여러분? 고급주택과 별장을 포함한다. 199쪽을 보셔야 됩니다. 199쪽.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우리 201쪽 갑니다. 201쪽 토지 구분. 자,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했네요. 뭐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는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분리 별도 종합 일단은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했고, 다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와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운이 좋게도 토지 구분은 쉽게 나왔죠. 무슨 소리냐? 하나도 안 쉬웠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에요. 근데 정말 종합합산과세 토지 그냥 주는 문제였죠. 그래서 작년에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다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 뭐 과세하는데 여러분? 토지. 자, 토지에 대해서 뭘로 과세한다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죠. 이때에 이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는 토지를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 첫째 뭐가 있죠, 여러분? 첫째, 분리과세 토지. 책을 보세요.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다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아, 여기하고 나가고 있구나.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쓰려고 그러면은 책을 못 보고 설명을 못 듣게 돼. 자, 그래서 토지는 첫째 무슨 과세? 분리과세 토지, 분리과세.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뭐야?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별도와 종합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합산과세 토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주어져, 이거는. 그러니까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이거 자체는 주어지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뭐 분리과세 토지, 또 별도 합산과세 토지, 또 종합합산과세 토지. 요 구분 기준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져.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별도와 종합은 여기 무슨 말 써져 있어? 합산과세 적혀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합산과세 토지는 누구별로 합산하는 거냐 그 얘기야. 누구별로 합산하라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라고. 소유자별로.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항상 여러분 합산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에서 누진세율이라서 제발 좀 언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좀 기억해 주세요. 합산 과세 그럼 무슨 요리 자동 나온다고? 누진세율. 얘 세트야, 세트.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나 종합산 과세 토지는 결론 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는 얘기들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죠. 누구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야. 단 주의할 거는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냐 그 얘기죠. 합산 단위 지역은. 이때 합산 단위 지역은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라는 얘기죠. 즉 재산세는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야 여러분? 시, 군, 구. 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다 여러분? 시, 군, 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강동구에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제명의로 강동구에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강의 안 해, 난 그러면. 인생 즐길 거야. 인생 뭐 있어. 왔다 가는 거 그냥 즐겁게 살다 가는 게 최고죠. 그죠 안 그래요? 저희 집 왼수는요, 저랑 마인드가 안 맞아요. 아주 좋겠어요.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말지. 환장한다.
어차피 미래에 올 걱정은 그때 와도 지금 뭐 준비한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미래에 올 걱정 때문에 지금을 현재를 희생하지 말래. 현재를 즐기래. 죄송합니다. 뭐 별로 반응이 없네. 어쩌라고 시켜.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해. 그러니까 제 명의로 전국 8도의 제 명의의 토지가 있어도 별도와 종합을 합산과세할 때는 전국구를 합산하라, 시군구를 합산하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하는 얘기야. 제 명의로 강동에 있는 토지는 강동구청이 때리고 제 명의로 강남구에 있는 건 누가? 강남구청장. 그래서 항상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야 여러분? 시군구야. 그러면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커지는 거죠. 그럼 요 누진세율을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시군구를 분산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높은 누진세를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피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종합부동산세죠. 재산 보유세인 재지종, 재산세는 무슨 세고? 지방세고, 종부세는 뭐야 여러분? 국세죠. 국세니까 얘는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야? 국내, 전국이죠. 그러니까 시군구를 달리하여 분산한 걸 국가 단위로 국내를 합산하니까 이때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로 시군구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서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세를 적용한다고요? 누진세로 과세하는데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꼭 잡아랬죠. 어떤 차이점이에요? 별도는 무슨 토지?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고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 종합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별사종비 그랬죠. 아저씨 앞에서 한 번만 하면 돼. 오늘 토요일 저녁 일찍 들어오신 아저씨 저녁 먹을 때 앞에서 한번 해봐. 별사종비 딱 해버리면 밥상이 엎어질지 내가 엎어질지 모르죠. 자,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잘 봐 이제 판단해. 둘 다 무슨 세를 때리지만 누진세를 때리지만 어디가 성격상 더 높겠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어디가 더 높아?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얘는 뭐니까? 비사업용. 무슨 목적 갖고 있는가 주로? 투기 등 목적이죠. 투기 목적 등으로. 그러니까 좋은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 우대 규제. 우대 규제. 규제죠. 규제하죠. 근데 얘는 별도는 뭐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해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투기 목적이야? 아니야. 사업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그래서 별도는 가는 건 세보다는 무겁게 가볍게. 종합은 무겁게.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이 말장난이 안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분리. 근데 분리는 여러분, 자, 용어를 잘 봐, 용어. 분리 과세. 그럼 분리는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낸 거잖아. 너 나와! 여기 우리 수험생이 여기 앉아있어.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차, 2차를 다 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2차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2차 보는 사람들 따로 나와, 옆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공부 패턴이 좀 달라야 되겠죠. 1차 공부하는 분하고 똑같이 나가면 안 되겠지. 분리 나와.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야 이거? 분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 분리한 거야 얘는? 어디서? 합산과세나 토지에서 나오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나와. 어디서?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 분리과세 토지는 성격이 토지별로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여기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이게 뭐야? 개별과세죠. 개별과세. 그리고 이때 개별 과세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비례세율. 자, 그럼 용어 봅시다.
개별 과세 무슨 세요? 비례세요. 여기는 무슨 과세 여러분? 합산 과세. 그리고 무슨 세율이야? 누진세요. 이게 맞대응이 되는 거단 말이야. 맞대응. 그러니까 뭐가 구분이 되면 그 구분에 들어가지 분명히 뭐가 있다고 여러분? 구분할 때는 구분에 들어가지 반드시 뭐가 있다고 여러분? 차이가 있고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그거를 자꾸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인식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어려워. 다시요.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다고.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럼 별도와 조각 묶어서 왜 묶어서? 합산과세. 요 합산과세와 분류과세 구분해서 왜 구분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과세하는 것이나 토지마다 하나하나씩 따로 과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세를 적용하라고요? 비례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때 이 비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첫째 몇 프로짜리가 있죠 여러분? 0.07%. 1000분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0.7. 자, 1000분의 2가 되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 그리고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짜리가 있죠? 4%짜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몇 프로짜리? 0.07%짜리, 0.2%짜리, 4%짜리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0.07%짜리와 0.2%는 세율이 가장 낮은 무슨 과세냐? 저율 분류과세요. 근데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몇 프로짜리는? 4%짜리는 보유세에서 가장 높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고율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4%짜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보유세에서의 최고 세율이다. 꼭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보유세에서 최고 세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4%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다고.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몇 프로다고 여러분? 4%죠. 4%. 그럼 요거는 무슨 재산일 때 적용하는 거다 여러분? 4%는 여러분 어떤 재산이냐 어떤 토지냐? 바로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 그럼 사치성 재산 중 그 해당하는 토지가 뭐냐? 우리 여기 자 책을 보세요. 먼저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딱 두 가지네요. 4% 과세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뭐 여러분? 꼬로. 골이 뭐야? 골프장용지죠. 오는 고급 오락장. 다 뭐예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라는 게 공통점이야. 몇 프로? 4%. 그럼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어떻게 했죠? 별골 오선주. 기억나셔야 됩니다. 세법도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진도 나가는 거. 세법 뭐 복습 안 하고 그냥 하고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주.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만이야 여러분? 꼬로. 그럼 안 나온 거 찾읍시다. 안 나온 거. 별. 그 다음에 꼴 나왔죠? 오 나왔죠? 그 다음에 뭐죠? 선. 그러면 고급 선박은 배잖아. 우리 지금 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 선박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하나 딱 뭐야? 고급 주택이죠. 별장과 고급. 얘들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꼬로는 4%니까 몇 프로 때려라? 4%. 근데 요게 문제야. 같은 사치성 재산이었던 뭐 여러분? 별장과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얘는 우리 아까 했죠? 모든 주택은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랬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했기 때문에 절대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별장이나 고급 주택이나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라든지 일반 주택에 공하는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나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외라고? 4%짜리는 꼬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저율로 과세는 0.07로
과세하는 경우와 0.2% 과세하는 경우 잡읍시다. 자, 책을 보시면은 0.07%, 즉 1000분의 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그럼 0.2%가 과세하는 게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0.07% 과세는 책을 보세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우리 어떻게 됐죠, 여러분? 농지. 두 번째 뭐죠? 목장, 용지.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임야. 요 세 가지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0.07%로 제일 적게 과세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요 딱 세 가지만입니다. 세 가지만. 제일 낮은 세율은 0.07% 과세하는 건 딱 세 가지.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그래서 우리 0.07은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하죠? 농, 목, 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0.07%짜리 농지, 목장, 용지, 임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1차 산업용지입니다. 그랬죠. 우리나라 산업, 즉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으로 구분했을 때에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게 바로 몇 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제1차 산업이죠. 그래서 제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죠, 먹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먹거리에 해당하는 뭐 여러분?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는 제일 낮은 세율 몇 프로 과세한다, 여러분? 0.07%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농지는 지목을 보세요. 지목을 잘 보셔야 돼요. 뭐죠, 여러분? 전, 답, 그리고 뭐까지? 과수원까지죠. 요거 잡으셔야죠. 재산세에서 말한 농지는 어디까지 말한다? 전답, 과수원까지만을 말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취득세에서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은 물론 뭐까지를 목장, 용지까지를 취득세에서는 농지로 봤었다고. 다시 한번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어디까지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은 물론 어디까지? 목장, 용지를 말하는데 재산세로 오면 목장, 용지가 농지에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뛰쳐나왔다고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왜 그러냐? 목장아, 너 취득세에서는 어디에 포함됐었는데? 농지였는데 왜? 재산세 오니까 농지에서 뛰쳐나왔니? 그러니까 목장이 뭐라냐? 저도 다 컸어요 이제.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 그렇죠. 우리나라는 19살, 20살에 대하도 25살 다 큰 자식도 내 자식이야 그냥.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돼. 독립된 개별적인 인격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결혼하면 내 걸 누가 뺏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죠. 사이스키 며느리. 그래서 고부 갈등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거야. 밤밤. 자, 목장한테 물어봐야 돼. 목장아 너는 왜 나왔니? 물어봤더니 자, 농지는 우리나라는 농지가 대규모야 영세적이야? 소규모 영세적. 그러니까 농지 생산성이 높아 낮아? 낮아. 아직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야. 아직도. 농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동화 이런 어떤 경운기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어. 그냥 조금하게 있으니까. 아직도 사람이 들어서 약을 뿌려야 돼. 사람이 가서 맨날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 낮아? 낮아. 그나마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다 고령화사야, 고령 다. 그러니까 갔더니 힘도 없는데 이거 가서 이걸 하려니 이게 손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 농지는 대규모 자동화 시켜야 되겠죠? 농지는 가급적 소규모로 해야 돼? 대규모 해야 돼? 대규모 해야 돼, 대규모. 미국 봐, 뭐 넓은 나라는 농약을 뿌릴 때 우리는 칙칙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누가 뿌려? 뭐 비행기를 쫙 뿌리죠. 그 생산성이 비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농업의 생산성 높이자. 그래서 농지일 때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면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부 어디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007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뭐는? 목장용지는 요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악용할 소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대관령 중턱에 드넓은 목장용지가 있어. 여러분 대관령 목장용 보셨나요? 무슨 이걸 뭐지 있죠. 견학도 막 가보고 그러잖아.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인생을 더 살아야 돼. 자, 그러면 그 대관령 드넓은 목장 용지를 갖고 있는데 그 목장 용지에서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개 한 마리 키우려고 그렇게 대규모의 목장 용지가 필요한 거냐 그 얘기야. 이거는 이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용지는 농지와는 달리 항상 뭘 따진다? 기준 면적을 따져. 그래서 기준 면적을 따진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때 항상 어떤 놈 와야 돼, 여러분? 이내 분만 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기준 면적 이내 분. 이게 목장 용지와 농지와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농지는 면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공공지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목장 용지가 나오는데 뭘 따지면? 기준 면적을 따지면 반드시 뭐만? 이내분만. 목장 용지인데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이래는 얼로 보내버려야 돼? 종합으로 보내버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얼로 보내라? 종합으로 보내버려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임야네요, 여러분. 자, 임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이죠, 산. 임야는 뭐다고요? 산. 자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야, 산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토가 좁은 나라야, 넓은 나라야? 좁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아주 알차게, 유효하게 이용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뭐라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야. 국토가 좁은 나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로 보느냐?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보면 이거 무슨 토지로 본다고요? 뭐로 본다고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와서 임야 매매했다. 그러면 대부분 언론가 그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이거 토지 구분할 때 이런 거 배웠나? 임지, 농지, 택지 뭐 이런 거? 그럼 뭐 임지에서 농지, 농지에서 택지, 임지에서 뭐 택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또 택지는 또 택지 안에서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도 그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행지다, 후보지다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죠. 그 왜 하는 거야? 내가 했냐? 그 학교는 했지. 그거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어쩌겠다는 얘기야. 아니 뭐 후보지 이행지 그렇게 구분해서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거 구분해서. 그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야? 후보지 이행지를? 학계론. 그래. 학계는 어디서 쓰는 거냐고. 그런 토지를 왜 구분하는 거냐? 감정평가, 감정평가. 이행지일 때, 예를 들어서 임지일 때, 농지일 때, 택지일 때, 감정평가 때 토지 가격이 같아져 달라져? 다 달라져,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임지에서 농지, 농지에서 뭐? 택지. 이거는 무슨 정도예요, 여러분? 임지와 농지와 택지의 차이점 뭐냐고. 얘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농지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건지? 씨 뿌리기 시작한 거죠. 씨 뿌려서 이제 농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더 이용하면서 이제 토지에다 이제 뭘 짓기 시작해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택지잖아. 그럼 이거는 개발화 정도죠. 개발이 될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이때 여기서 가는 게 뭐냐?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냐? 여러분 학교 그것만 보죠. 미시적인. 그걸 왜 보는지 전체적인 건 안 보죠. 자, 어쨌거나 임야는 우리 양도를 할 때 뭐로 본다고 여러분? 뭐로 본다고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007이 적용되는 임야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 자, 산림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이다 여러분? 요게 나와야 돼. 뭐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됩니다. 자, 요 책을 봅시다. 책 어디 보시냐? 203쪽. 자, 이 취지를 한 번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취지 설명 못합니다. 제발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임야는 원칙은 자연 상태의 토지로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즉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오려면 007로 오려면 일반적인 임야가 아니라 반드시 산림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이 띈다고요?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입니다.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 밑줄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개인 또는 누가 소유하고 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종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종합.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자연 상태에 그냥 산으로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낸다고요? 종합. 그런데 이것이 산림, 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을 띠면은 공익 목적의 성격을 띠는 임야일 때는 종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007로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 203쪽 1번부터 쭉 다음 페이지 204쪽까지 나왔죠.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그럼 여러분 이걸 특징을 얘들은 공익 목적은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관련 법률에 따른 무슨 법률에 따른 임야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에 따른 임야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공익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 시험에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0.2% 갑시다. 0.2. 자, 0.2% 가시려는 건 뭐가 있느냐?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장 용지죠. 그럼 여러분 공장 용지는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죠? 응? 제조업에 사용하니까 몇 차 산업이야? 제2차 산업이죠. 우리나라 제2차 산업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응? 있기는 개뿔 뭐가 없어? 없지. 다 제조업 다 몰랐겠죠. 공장 있어? 없어? 없어. 다 나갔어. 젊은 친구들 취업 안 된다? 구조가 바뀌었어. 그래, 산업 구조가. 공장이 없어. 젊은 친구들 흡수해야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 흡수할 공장이 없죠. 미국 대통령 세계도 욕을 먹는다? 근데 미국 사람들 좋아한대. 왜? 세계 밖으로 나간 미국 공장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야.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절한 얘기야. 그럼 내국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아정나는 거죠.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도 공장. 근데 왜 못 들어와? 인건비가 비싸서 못 들어오는 거죠, 인건비가. 다 대학교 나왔어, 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대학교 나왔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만 올라가는 거죠. 자, 공장 용지.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죠. 그래서 공장 용지 두 번째 나중에 어디 가라? 여러분, 영이. 단, 역시 0.2% 혜택을 받는 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뭘 따지면? 기준 면적을 따지면,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간다, 여러분? 2인분만 가라는 얘기죠. 2인분.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게임 끝났죠. 얼로 보내버려? 종합으로 보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자,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여러분 205쪽의 양가로 6번이죠. 그 밖에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 나와있나요, 여러분? 예. 205조, 어디 봐? 205조, 양가로 6번, 그 밖에 0.2% 분리과세 대상 네 가지 나와 있죠? 네 가지를 구분했는데요. 자, 그 네 가지로 구분한 게 여러분 205쪽부터 출발. 그래서 다음 쪽 206, 207, 208, 209, 210쪽까지 나와 있죠. 요게 지금 네 가지로 열거된 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출제는 여기서 내면 맞히라 못 맞히게 하는 거야? 못 맞히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만점 안 주겠다는 의도로 내는 부분이야, 여기. 근데 작년에 쉽게도 종합 그냥 맞으세요 하고 줘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적으세요. 요거는 주로 기타 어떤 토지냐? 요거 꼭 적어야 돼. 공익 사업용 토지라는 게 공통점이야.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무슨 토지다고요? 공익 사업용 토지야. 공익 사업용 토지. 공공복리를 위한 거거든요. 개인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야? 공익 사업용. 요게 특징이야. 요런 포인트를 좀 잡아달라고. 아주 부탁을 해야 돼. 그냥 세법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지금 우리 장 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토지들은 공통점 무슨 토지다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야. 공익사업용. 안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열거된 공통점 무슨 토지다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다. 수익사업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수익사업은 어디로 가야 돼? 별도로 가야 되죠. 별도. 아니 여기 했잖아. 우리의 별사 종비.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고 여러분? 사업용. 종합은 비사업용. 그럼 여기도 사업이고 여기도 사업이잖아. 그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사업이라는데. 그럼 여기는 무슨 사업이고 여러분? 공익사업이고 여기는 수익사업이고. 구분되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합시다. 그리고 찍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몇 페이지부터 204쪽부터 여기 260쪽까지 이걸 그냥 하나하나씩 다 외우든가. 그래 네가 해보나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나 해서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아저씨 같이 외우는 것도 괜찮아. 자기가 2페이지 외워 내가 3페이지 외울 테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여기 기타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어떤 성격의 토지다 그러면? 공익사업용. 요게 포인트야. 요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공익사업이니까 주로 누가 갖고 있는가?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누가?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료로? 공익사업료로 갖고 있는 거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영희로 가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예, 10분 쉬겠습니다.